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해서 이제 학교를 세 번째 나오는 날이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학년 1반하고 1학년 5반, 1학년 6반 학생이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진도가 너무나 각 반마다 많이 틀어졌어요. 일단은 안내해드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목금 수업이 들어있는데 수요일 날 수업을 못했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두 차례 남은 수업인데 여러분들 아마 내일도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학교에 오면 수행을 그동안 못한 학생들은 마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질시대 요거 한 장 꾸며가지고 요게 10점짜리 수행인데 요 수행을 우리가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5반 학생들은 한 차시 수업만 끝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아마 이거 채우는 거를 성캄브리아 시대까지 채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목요일 날 오면 목요일 날 우리 못 오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오면은 수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반 학생들은 학습지는 다 채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남아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수행을 못 본 학생들은 얘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학년 14반 학생들은 2시간은 해서 학습지는 다 채웠고요. 근데 내일 목요일은 공연이 있어갖고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못한 학생들도 당연히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1학년 15반 학생은 공교롭게도 3번 다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내일 그동안 수행 못한 학생들을 수행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오게 되니까 수행도 못하게 되고 이게 자꾸 밀리게 됩니다. 웬만하면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와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확인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못한 학생들은 자기 거 수행평가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갈 수업 내용은 우리가 밤마다 진도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지지시대의 마지막 부분 하고 지질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질시대 멸종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지질시대 각 지질시대마다 고생대 말에 그리고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멸종이 생기게 된 원인 그리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이제 멸종이 되면 생태계의 빈 자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유튜브에 쭉 올려놓은 거는요, 중생대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신생대 설명하고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신생대 학교에서 설명 들은 학생들은 오늘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로 멸종 부분으로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신생대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대는 시기로 따지면 6,6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지질시대를 우리가 신생대라고 부르죠. 인간이 처음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처음에 등장했던 거는 한 20만 년 전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생대 때는 기후가 굉장히 변화가 좀 많았는데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을 했고 뭐 빙하기 4회, 간빙기 3회를 반복을 했고 현재는 이제 간빙기 상태에 진입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 중생대 후기에 소형 포유류가 등장을 했고 이제 신생대에 와서는 이제 대형 포유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생대 때는 우리 잠시만요. 보고 신생대 때는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고생대 때 판게아가 만들어져서 중생대 때 판게아가 흩어져서 신생대에 와서는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육지가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형태
그러니까 현지와 비슷한 수중 분포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현지와 비슷한 생물 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에서는 플랑크톤의 일종인 화폐석이 번성을 했고요. 여기 화폐석이고 사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신생대 때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던 화폐석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석은 사진과 같은 동전 모양이어가지고 우리가 화폐, 돈이라는 뜻이죠. 화폐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바닷속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의 한 종류인 유공충의 일종이에요. 빵꾸가 뽕뽕뽕뽕뽕 나 있다는 특징이고, 이 유공충은 다져지고 굳어져서 나중에 이제 석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는 중요한 아주 해양 생물이죠. 그래서 화폐석은 작은 거는 동전 정도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큰 거는 이제 6cm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석 그림 잘 확인해 주세요. 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신생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형태죠. 여기 이렇게 여기 잘라진 형태, 단면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긴 그 도라야끼 형태, 요 약간 원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요런 형태, 원반이 이렇게 생긴 형태. 어쨌든 볼록 렌즈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성은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머드는 찾아보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옛날에는 우리가 얘를 맘모스라고 읽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영어 발음에 맞춰서 매머드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매머드는 신생대 때 살았고 약 500만 년 전부터 그리고 뭐 인간이 존재했었던,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었던 시기에 얘네들이 공존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동물 벽화, 그 구석기 시대쯤에 동물 벽화에 보면 인간이 매모드를 사냥하는 그림, 인간이 창을 들고 매모드를 사냥하는 그림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매머드 뼈로 지은 고생대 움막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옛날의 형태인 그 종과 같이 공존했던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머드는 코끼리과에 속하는 포유류 종류예요. 생긴 거 코끼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매머드는 추운 빙하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매머드는 어쨌든 현재는 멸종을 했잖아요. 멸종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간빙기가 찾아와서 매머드가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멸종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너무나 많은 사냥 때문에, 그러니까 가죽도 필요했고 고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나 씨가 마르게 잡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머드에게 치명한 뭐 전염병이 돌아서 멸종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와 코끼리다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아니고 매머드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끼리와 매머드의 차이점은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태는 코끼리하고 되게 유사한데 코끼리보다 좀 큰 애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와 비교하면 사람 코끼리 이렇게 되죠. 저도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타본 적이 있는데 한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코끼리와 다른 점은 코끼리보다 상아가 훨씬 길죠. 그리고 이게 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얘를 보면 뒷다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등짝이 이렇게 생겼는데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 쪽이 이렇게 내려간 형태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머드 종류 중에는 많은 종류가 여기 대구리에 혹이 나 있는 것처럼 돌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끼리와 비교를 하면 뭐 이런 특징들이 뭐 다르다.
라고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매머드하고 그리고 화폐석은 신생대 때의 표준화석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대 때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양치식물은 이제 고생대 때 번성을 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은 이제 중생대 때 번성을 했던 식물 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시식물. 거시식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신생대에 와서는 속시식물이 그 역할을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로 진화되는 형태의 식물종이 각각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고사리가 나중에 석탄층을 만들게 되죠.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은행나무. 우리 지난번에 시조새가 은행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배나무, 감나무, 뭐 있니? 사과나무, 뭐 파인애플, 뭐 바나나 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대에 대한 설명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2차지까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다 들은 내용일 거고,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 멸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 224페이지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은 계속 변해왔다. 우리 지질시대 인쇄물 위에 보면 여기 보시면 기후가 지질시대 동안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계속 변해왔죠. 빙하기와 간빙기를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겨울은 지금보다 더 추웠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얼어붙은 한강물의 얼음을 잘라서 여름까지 보관해두고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가서 한반도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금은 우리나라를 옆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는 높은 지대인데, 이 높은 강원도 일대가 과거에는 따뜻한 바닷속이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태백이나 이런 데 가면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삼엽충이 바다에 살았던, 고생대 때 바다에 살았던 새끼들인데, 이 절지동물인 이 바다에 살았던 이 생물들이 이 높은 산까지 기어 올라와서 죽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백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삼엽충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따뜻한 바닷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면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겠죠. 환경 변화를 못 버티고 멸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살아갈 수 있게 진화를 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다른 종이 생겨서 대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예를 보면 약간 양서류의 형태처럼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는 꼬리도 있는 것을, 여기 지느러미 같은 거 있는 걸로 보아 얘는 이제 고생대 때 물속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살았던 생물체가 육지로 기어 나오는 그 시기를 모식도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대기 중에 공급이 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대요. 남세균의 광합성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오존층이 형성이 된 건 그 이후로도 한참 후인 고생대 초중반 실루리아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4억 3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존층이 형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생물들이 육지에서 살 수가 이제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았던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생대 중기에서는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을 했고, 그리고 육상 생물종이 생겨났으며 당연히 육지에서 식물도 자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들은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육상의 생물들이 살 수 있게 생물종의 환경이 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 여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존층이 생기면서 비로소 육상의 생물이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은 고생대 때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고사리, 양치식물의 한 종류겠죠. 자, 고생대 때는 고생대 후기 약 3억 년 전에는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우리 대기는 21%가 산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보다 산소가 한 10% 정도, 몇 퍼센트라고 해야 돼? 이거 뭐야 돼? 50% 정도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그 대사작용 때문에 커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살았던 잠자리 같은 애들은 길이가 70cm, 날개 길이가 70cm가 넘을 정도의 거대한 곤충이 그때 당시에는 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산소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면 생물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변하게 되면 살아가는 생물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5페이지를 볼까요? 또 다른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사례들은 우리가 오늘 배울 멸종의 이야기와 연관이 지어집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기를 보면 용암층이라고 써 있거든요. 용암은 말 그대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온 용암이 굳어진 그 용암층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생대 말에 엄청나게 극심한 생물 대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말에도 생물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들은 확실하진 않죠. 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살진 않았으니까. 근데 보통은 화산 활동이나 운석 충돌, 빙하기 뭐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고생대 말에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대멸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조금 가장 유력합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고생대 말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있었대요. 용암은 100만 년에 걸쳐서 되게 오랫동안 분출을 했고 그때 나온 용암이 현재 쌓여 있는데 그게 두께가 1km가 넘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을 하게 되면 고체도 나오고 액체도 나오고 기체도 나오거든요. 근데 고체 같은 애들은 화산, 진, 화산, 재, 화산탄 뭐 이런 고체 같은 그걸 말하고 액체는 우리가 용암을 이야기를 하죠. 기체는 이산화탄소나 뭐 메테인 가스 혹은 수증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런 기체들이 대기에 엄청나게 많이 분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면 그 정도까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가 나오진 않는데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고생대 말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생대 때 어떤 식물이 되게 많이 번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양치식물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양치식물들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석탄이 된단 말이에요. 석탄이 여기 디글디글 굳어져 있는데 여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럼 석탄을 태우는 거랑 똑같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공기 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상승을 했겠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물들이 대사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흡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산소 부족 때문에 물속에 있었던 생물들이 싹 다 멸종을 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 삼엽충이랑 완종류 이런 애들이 싹 다 멸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요즘 썰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화산 분출로 인해서 그때 나온 화산가스에 속해 있었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너무나 가속이 됐고, 그리고 이것들이 물에 녹게 되면 산성비가 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기온이 올라갔죠. 우리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화산에서 나오는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는 뭐 기후랑 크게 상관은 없고요. 고체, 화산재 같은 것들은 하늘에 이게 퍼져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화산재에 의해서는 기온이 내려갈 수 있고요. 화산가스에 의해서는 기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화산가스의 영향이 더 컸다는 의미고, 화산가스 때문에 어쨌든 기온이 높아졌고, 그 높아진 기온 때문에 물속에 살았던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90% 이상 멸종하는 지구의 포맷 상태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존재하는 시베리아 쪽의 용암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생대로 가볼게요. 중생대 말에는 바닷속에 살았던 암모나이트나 공룡 이런 애들이 완전히 멸종을 하게 되잖아요.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도 화산활동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운석 충돌이라는 썰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지름이 10km 정도인 운석이 충돌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있는데 운석이 꿍 하고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 마찰 때문에 불이 나거든요. 불이 나면 나무들이 다 타죠. 이렇게 다 타면 이 탄 그 재다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지표면이 추워진단 말이에요. 추워지다 보니까 추운 기후 때문에 식물이 죽고, 식물을 먹고 사는 조그마한 공룡 새끼들이 죽고, 공룡 새끼들 작은 애들 죽으면 큰 공룡도 죽고, 그래서 공룡이 멸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중생대 말의 멸종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대 말에 지름이 10km인 운석이 충돌을 했고, 이때 해안에 해일이 발생을 했으며 큰 불이 났다. 운석 충돌로 생긴 재와 먼지가 햇빛을 가려 기온이 내려갔다. 그래서 중생대 말에 대다수 해양 생물과 멸종이 있었는데, 운석 충돌이 그 원인 중 하나예요. 운석 충돌이 공룡이 멸종된 확실한 이유는 아니죠. 우리 지난번에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들 중에 그 공룡이 멸종하게 된 99가지 이유 안 올려드렸나? 유튜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세요. 공룡의 멸종 치면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된 99가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쭉 쭉 한번 보시고, 어쨌든 중생대 때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룡이 사라지자마자 포유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의 이 부분에 왜 나오냐면요. 환경이 변하게 되면 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배웠던 환경이 변하면 생물이 변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이 변하면 생물이 멸종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 변화는 지구에 살아가는 생물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생물이 변화하게, 그리고 서식처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물의 멸종을 가져오는 변화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생물이 멸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상에 생물이 하나도 없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멸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뭐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뭐 이런 것처럼 멸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종이 또 그 자리를 메워간다는 거죠. 우리 고생대에 엄청나게 번성했었던 삼엽충이나 완종류들이 멸종을 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멸종을 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혹은 조류, 포유류가 대신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환경 변화는 생물의 멸종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생물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게 하죠. 그리고 멸종, 어떤 한 생물 종이 멸종을 하게 되면 그 빈자리는 살아남은 종들의 일부가 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새로운 종의 등장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 정리하기 볼까요? 1번. 지질시대 동안 여러 차례의 멸종이 있었다. 이응. 자, 그런데 진짜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였어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지구 환경이 변하면 그에 적응한 새로운 종이 출현을 하기도 한다. 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26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생물의 과의 수를 나타낸 거예요. 얘를 이렇게 좀 뒤집어서 편하게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그림. 자, 그럼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중간중간 과의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있어요.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죠. 그러니까 종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푹 줄고, 쭉 늘어나다가 푹 줄고, 쭉 늘어나다가 푹 떨어지고, 다시 푹 떨어지고. 그래서 멸종이 여기 이렇게 지질시대 동안 크게 5번의 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멸종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옆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잘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생물의 과의 수. 과는 종을 또 세분한 거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불러서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겠죠. 얘는 고생대고, 그리고 얘는 중생대고, 신생대고. 멸종은 고생대 때 3번 있었어요. 잽 이렇게 3번 있었고, 고생대 말기의 멸종이 생물 종이 팍 줄어든 시기예요. 이때 거기 생물 종의 뭐 90% 정도, 해양 생물의 90% 정도가 멸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좀 체킹을 해 놓을게요. 고생대 말, 여기 고생대 말. 옆으로 조금 옮겨볼까? 그냥 합시다. 고생대 말. 그리고 요때는 중생대 말. 중생대 말에도 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나눠볼까요? 여기 고생대. 자, 그래서 고생대 때 대략 멸종이 3번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이 3번째 멸종이야말로 엄청나게 조금 심각한 멸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가 마무리가 지어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 때 멸종이 이제 있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신생대 때 중생대 말기에 멸종이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멸종은 이 첫 번째 요거 3번째 멸종과 5번째 멸종이 좀 큰 멸종, 그러니까 대를 바꾸는 큰 멸종, 생물 종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질시대 동안 대멸종이 일어난 횟수는 전부 5회예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5번. 고생대 말기에 가장 큰 멸종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3번 멸종이에요. 요거 3번 여기. 그래서 요때 어떤 애들이 싹 죽었냐면 이제 삼엽충이 멸종을 하게 되죠. 삼엽충하고 완종류, 바닷속에 살았던 완종류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 거고, 중생대 때 멸종은 이제 공룡하고 이제 암모나이트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암모나이트. 자, 그래서 멸종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미리 언급을 해드린 대로 고생대 때의 멸종은 이제 화산 폭발이 좀 유력한 멸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 때의 멸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한 개념이죠. 운석 충돌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산 폭발도 있고, 그리고 고생대 말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판게아가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하고 빙하기도 공교롭게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는 거대한 화산 폭발과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빙하기가 오면서 생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환경 변화를 맞이했을 거고, 이때 이제 삼엽충 같은 애들이 이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인제 그 중생대 말에는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에 의해서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림을 주고 여기 얘네들을 안 준다면 요렇게 얘네들을 안 준다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종이 쭉 늘어나다가 한번 푹 꺾여지고 늘어나다가 한번 푹 꺾여지고 그러다가 팍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요때를 기준으로 고생대 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생대 한 번 멸종 그리고 중생대의 두 번째 멸종이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생물 종의 수, 과는 뭐 종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생물의 종류의 수를 따져봤을 때 고생대 때 한참 잘 나가다가 고생대 말기에 푹 떨어지죠. 그러다가 중생대에 다시 회복을 하다가 조금 떨어지지만 신생대에 여전히 해양 생물의 그 종류의 수는 현재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생물이 가장 크게 멸종했었던 곳은 어디야? 찾아봐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여기야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이때는 고생대 말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물 종이 가장 다양했던 시대는 언제야? 라고 그러면 신생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3번 멸종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산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소행성 충돌이 좀 큰 원인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로 나온 대로 보면 고생대 말에는 화산 분출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간 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중생대 말에는 운석 충돌로 인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게 원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멸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쨌든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지질시대 동안 크게 멸종은 5번 정도 있었다.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생물이 가장 큰 멸종이 있었던 건 고생대 말리였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관련 문제 227페이지도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범위는 여기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에 기후변화 단원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수행평가 안 한 학생들은 다음에 학교 오는 날 수행평가를 꼭 하게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